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은하정아 갖고 온 디테일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 어떤 도면 갖고 온 거야? 저는 이제 한국 건축사 도면을 제가 어디서 얻은 자료로 갖고 왔는데요. 응.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이고 한국에서 조금 디테일 잘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사를 도면을 가지고 왔지만 건너 건너 얻은 만큼 출처와 건축사 이름은 밝히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름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냥 오늘 볼드모터의 집이라고 하자. 볼드모트. 볼드모터의 집이고 되게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건축물이고 뭐 상도 한번 받았던 것 같고 뭐 그런 음. 건축물이어서 저는 사실 볼드모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가지게 된 건 요 건축물이 걔가 크다라고 어. 저는 왜냐면 보고 감명을 받았거든요. 아, 이게 벽돌 집인데 벽돌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감명을 음. 받고 조금 다시 보게 되는 제가 계기가 되었다. 뭐 좋다 좋다 말만 들었는데 진짜 음. 좋구나라고 이제 뭐 그런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흔히 그쵸. 아는 그 근데 이제 빨간색 벽돌.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외국 사례였으니까 한국에서는 디테일 동원을 그리면 요 정도 그리는 것 같다. 전 두 군데밖에 일을 하진 않았는데 요 정도의 디테일도 사실은 잘 안 그리고 한 첫 번째 음. 사무실은 이미 소장이야 그 소장 현장 소장님이랑만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 소장님이 알아서 깔끔하게 다 해줘요. 음. 근데 그런 지금 뭐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디서 뭐 장구 쳐? 이렇게 막 쿵쾅쿵쾅 이런 소리가 나만 들려? 위층에서 아, 지금 그래? 제가 볼 때는 누가 쿵쾅거리는 것 같고, 아니면 옆집 애가 여기 방음이 잘 안 들리는데? 돼가지고, 독일집 안 지금은 되겠네, 멈췄어요. 하노버. 근데 독일 집들이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회사 거를 항상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너 건너 얻게 돼갖고,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하고요. 음. 설계 개요를 간략하게 말을 하면, 이제 용도는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제곱미터로 하면은 많이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평수로도 한번 간략히 얘기해 줄 수 있어. 1층 건축 면적, 1층 그러니까 면적이 145제곱미터고 45평? 2층 면적이 이제 104제곱미터고요. 그러면 어, 33평. 그래서 다 더해서 이제 연면적이 249, 그러니까 240. 거의 한 250 정도 80평. 나왔어요. 2층짜리 건물이고 맨 밑에가 지하네, 그러면. 네, 지하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딱 두 장을 준비했는데 음. 이제 저는 단면도가 상세도에서는 단면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치. 디테일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지하부터 한번 볼까, 그러면? 근데 지하가 네. 1층으로 표시가 된다. 주차장인 건데 주차장이 주차장이네. 뭐 약간 지하층이라고 옆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하층인 것 아, 같고요. 그러네. 볼드모트는 제가 볼 음. 때는 제가 그 한국의 그 디테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의미는 몰딩, 뭐 창문 틀 이런 거를 정말 잘 깔끔하게 감추고 가늘게 표현하는 그런 정말 잘하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보통은 방 안에 있는 장판과 정원에 있는 그 돌에 그 단차를 줘서 물을 저희가 쉽게 처리하도록 보통은 이제 그게 쉬운 디테일로 그걸 풀잖아요. 그래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근데 이분은 항상 느꼈던 건데 단차를 거의 주지 않아서 뭐 거실에 있는 문을 다 활짝 열었을 때 마당까지 다 확장이 되는 약간 그런 식의 유명하지 않나요? 아, 잠깐. 지금 이야기는 그 내부 거실의 바닥 높이랑 외부 바깥에 면의 바닥 높이가 면이, 거의 차이가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식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테라스 발코니의 높이가 아닌 그 지면의 높이와 비슷하게 뽑는다는 거야? 네, 마당의 네, 높이를? 아, 네, 그래? 바닥 마당의 레벨에 높이가. 단차가 없다는 얘기지. 네, 어. 맞아요. 일단 항상 마이너스 몰딩을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들어가는 가구들을 다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몇 가구라고 개, 하는 것은 뭐 수납장이라든지 뭐 수납장 화장실에 있는 그런 거를 카운터라든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중요한 가구들을 본인이 직접 음. 이렇게 디테일 딱 그 집안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좀 한다고 저는 들었고 그리고 음. 실제로 제가 얻은 정보 도면집에 의하면 수납장까지도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사무실은 요 정도까지 이렇게 위에 보시면 2층과 그 사이에 보면은 그 건축 그 벽돌 420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사이즈를 여기 밑에 주잖아요. 그러게. 사바삭 번호. 예.
저는 표시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닌 사무실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중요한 치수라고 생각하면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다니는 아틀리에에서는 그런 외장 벽돌의 크기 같은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느꼈던 건 생각보다 도면이 참 심플하다. 음, 뭔가 되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음, 도면을 심플하다. 제가 느낀 거는 이분도 같이 일하는 현장 소장님이 분명히 있어서 잘 알고 있는 현장 소장이나 일을 하겠구나 좀 싶었어요. 본인의 스타일과 본인을 잘 알고 있어서 하면 바로 어가 나오는 그런 그래서 네. 왜냐면 제가 다녔던 첫 번째 사무실에서는 그냥 바닥에 상세 마감도만 그려주면 나머지 그 이음새나 뭐 지붕 부분이라든가 목 구조이기도 했지만 그 목 구조를 전공을 하시는 분이 알아서 깔끔하게 소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거든요. 그렇구만. 다음 장에 가면은 이제 이 부분, 저 네. 네모나게 표시한 부분에 음. 601-3번 내외부인 것 같고 그리고 옆에 601-4번 601-3번과 네, 601-4번 두 개. 한번 보도록 네. 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사비석이라고 쓰여진 이 돌과 이 밑에 보면 이 콘크리트 이 골조잖아요. 이 골조 사이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골조를 이번에, 이렇게 타설을 한 것 같아요. 골조를 올라오게 타설을 해서 그 위에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단열 표시잖아? 네, 단열. 근데 이 단열 위에다가 이 샤시를 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나무라든지. 요 정도의 도면이 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디자인을 많이 신경 써서 하면서 그 주택 정도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 건축가 사무실에서 나올 수 있는 도면이야. 물론 이보다 더 잘하는 사무실도 있고 이보다 더 그냥 허당으로 그려놓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사무실도 있겠지만 아마 건정이가 뭐 일본에서 처음 일을 배워서 실무를 한 건정이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게 디테일 도면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 거야. 아니야, 디테일 도면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무리가 것들이 거기 이제 그 파스너가 붙고 뭐 앵글이 붙고 용접을 할지 그치. 볼팅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사실은 그런 도면들이 한국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아까 내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도 한국에서 이 정도는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힘든 게 현실이야.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려주잖아. 그럼 진짜 이렇게 만들거든? 아 진짜? 그래서 이거 만약에 여기다가 쓸수 없잖아. 아이스핑크 단열재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샤시를 이 단열재 위에다가 할 수 이거 먼저요?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상황이. 그러니까 도면을 거기까지 그렇지 그려줘야 않지. 돼.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주면 현장 소장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작업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철물 같은 지지대 같은 것들은 창호업자가 와서 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기네가 경우도 알아서. 사실 그 창호라든지 뭐 그런 금속 자재들의 정확한 치수를 알지는 못하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창호 샤시에 대한 그 치수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 안에다가 나무가 어떻게 들어가고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예상을 해서 그려줘. 그러면은 그거를 얘네들이 받아서 여기는 이런 재료 안 쓰고 이런 재료로 쓰면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라고 피드백이 오거든. 그럼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다르진 않아. 보면 사실 이렇게는 안 그려줄 것 같아. 이렇게 앞에서 그리고 보통 현장 가서 이제 협의를 하잖아요. 사실 이 아니에요? 정도는 협의도 안 해. 이렇게 그려놓으면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실들이 뭐 이 정도 그리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조금 이제 콘크리트를 더 치켜 올려가지고 창호랑 맞닿게끔 그려놓고 이 정도 하고 그 사이에 유격 같은 건 당연히 창호에서 철물로 잡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그게 도면화된 걸 나는 여태까지 본 적은 없어. 예를 들어 뭐 큰 건물에 커튼월이다. 그 정도면 이제 골조에 이제 파스너 박아서 뭐 볼트 체결을 어떻게 하고 그 사이에 단열재 어떻게 넣고 층간 방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세가 하나씩 들어가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규모 건물. 이 앞장 도면은 거의 그냥 단면도고 사실 이 정도까지 스케일이 업돼서 보여주는 도면에는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돼야 되는 게 원래 건축 도면상에서는 맞는데 그렇지 이런 거는 좀 써 이상하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 잡고 있는 철물 이런 것들이 여기 없는 거잖아. 다. 그치, 사실 그 돌 그치. 잡고 있는 철물이 최하단에는 뭐 앵글이 와서 맨 밑에 맞아요. 거는 잡고 그치, 이대로 주면 여기 물 줄줄 다 새 들어가는 거잖아. 다 여제 뚫고. 그치,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약식이고 이건 약간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보여주는 그 상세 정도로 봐야 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음, 재료가 여기고 여기서 재료 음. 분리가 돼서 아, 여기부터 이 재료가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구나. 창호랑 만난다. 이 정도의 도면인 거지. 사실 근데 이게 나도 실제로 지금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디테일이 그래도 음, 꽤 많이 챙기는 사무실이라고 하는데도 사실 뭐 이 정도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어, 여기서 우리가 앵글을 그려주고 철물 어떻게 잡아라 해도 일단은 우리나라 건축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음, 시공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품을 쓰는지에 대한 교육은 많이 안 돼 있다고 봐. 때문에 사실 그려도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음. 현장에서는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아마 그거를 다 그렇군. 챙길 수 있는 데는 뭐 글쎄 뭐 최욱 소장님의 사무실이나 뭐 조병수 건축가 사무실 이 정도나 돼야 모르겠어. 나도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챙길 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음, 사무실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실 이 도면만 봐서는 구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디테일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군. 그런데 여기 도면은 뭐 물론 나도 아는 굉장히 잘하는 건축가지만 디테일 도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네. 음, 아니, 이런 거를 할 때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그려주냐면 이런 거 볼트. 볼트, 그러니까 단타 여기다가 볼트. 이제 볼트 조인 들어가는 거잖아. 예. 맞아요. 근데 이 볼트가 여기서 들어갈지 이제 여기서 들어갈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위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지금 창문에 요 플레이트가 위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대충 음, 볼트가 여기서 들어가겠지. 여기 간격이 있으니까. 그럼 그 볼트까지 그려줘야지. 여기다 그렇지. 낍니다. 그리고 시공을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프로젝트 중에 주택인데 그 지붕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건물이야. 음, 처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얄쌍하게 최대한 붙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요 지붕과 음, 요 지붕의 간격이 30cm인가 25cm 정도가 됐었거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공사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맞아요. 볼트 조이고 못해.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다 그려주거든. 사람 여기다 집어넣어서 손 두께, 손 두께 같은 거 이 도면에다 아, 집어넣어서 볼트로 조일 수 있나 없나까지 그려줘. 그러면은 되잖아요. 아. 이 치수에 해주세요. 한국에서는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치수를 수정을 해요. 저도 한번 그랬던 적 있어요. 제가 그런 뭐 경우도 많아. 네, 그렸는데 야 이거 작업자들이 어떻게 가서 여기서 일해 이러면서 음, 이 정도 간격 주면 안 돼 이렇게 갖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바꾼 적이 있죠. 네, 일본의 경우는 그것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야, 도면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려서 아, 되잖아요. 군소리 없이 아, 하세요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쌉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라고 하면 이제 타협을 보지. 일단 도면의 퀄리티는 아까 내가 우리가 이번 화에 처음 이야기했었던 그 진짜 건담의 설명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1번에서 2번 이거 끼고 3번에선 이거 낀다라는 거를 보여주듯이 정말 이 도면을 봤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가 눈에 보이게 거기까지 사실 디테일 도면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지. 한국은 또 시방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게 다 있는데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건 다 있는 건데 음, 우리는 굉장히 일반 시방서라고 그래서 어쨌든 네. 공통적으로 쓰는 걸 하고 특별한 제품 아, 같은 경우는 특기 시방서라고 따로 나가는데 일단 뭐 광급공사나 뭐 1군, 1, 2군 정도의 건설사가 아니면 사실 그걸 다 읽어보고 나가는 아마 시공업자도 사실은 드물 거고 음, 실제로 만드는 사람조차도 그거 다 어쨌든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 거기서 음.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다 따다가 그냥 다 엮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정도라서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 나중에 혹시 좀 기회가 되면 나도 우리 사무실에서 내가 그렸던 디테일 도면은 좀 공개해도 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갖고 오도록 할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외장재를 잡는 앵글의 볼팅이라던가 이런 거 음, 그것도 볼팅도 사이즈가 있고 길이가 있고 음. 뭐 재질이 있고 그렇죠. 제 그 사이즈의 책이 있어서 거기서 음.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지. 그래서 어, 그것까지 기입을 해주면 그거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 금속이 그 이번에 건물을 지을 때 예산에 많이 나온다. 거기까지 쓸 필요 없이 이거를 충분히 그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음. 이거는 수정하는 게 예산적으로 더 낮출 공사에서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걔네들이 또 아, 판단을 해주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일단 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뭐 이런 블럭의 사이즈는 뭐 당연한 건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테라스
뭐 발코니 같은 거 만들 때 이 아래에 지추 들어가는 그런 돌 사이즈도 다 돌. 우리가 골라가지고 다 집어넣어. 그런 이런 저는 샤시 사이즈도 다 우리가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샤시 도면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이 도면을 받아서 요 디테일 집어넣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을 우리가 집어넣지. 저는 이제 아직 인테리어 단계여서 제가 이렇게 뭐 저는 창호랑 문들을 이제 인테리어도 이제 상세도가 필요하니까 했는데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사이즈 그리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협의를 해요. 그 창호업자랑. 그래서 창호업자나 아니면 금속업자랑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금속업자들이 와서 실제 그 실측을 다 구멍을 다 실측을 한 다음에 상세도로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다 볼트, 너트, 뭐 조인트, 뭐 그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유리 뭐 그러면서 이제 직접 진짜로 그 단면 있죠. 그 모양 그대로 그런 거를 주면 그런 치수 다 한 걸 보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서 체크를 해서 더 늘려주고 이 금속하기 더 줄여주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린 이런 손잡이가 필요하고 그런 걸 저희가 다 스케치를 거기서 다 해요.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업체로 보내면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디테일은 업체의 손을 거쳐서 도면이 완성이 된다는 거네. 네,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쨌든 건축가가 도면을 풀 세트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공 현장에서 그게 실제 시공에 맞게 이제 변형이 된다는 얘기. 그렇지. 근데 이제 시공을 할 때 당연히 에러가 있어. 우리가 뭐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준다 해도 인간이라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그 시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도면을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그려주지. 어떻게 만들지. 저도 그런 일본의 도면 퀄리티라던가 실시설 디테일 도면 퀄리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막연하게 엄청날 거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그 정도의 실시 도면을 그리려면 시간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가 엄청 들 것 같은데 조그만 거 하나를 그치. 하더라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단디 아빠가 뭐 한 달에 다 그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우리도 주택 하나 지금 이게 80평, 240회배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거 280회배, 85에서 90평 되는 집인데 우리는 한 3개월 그렸어, 실시도면. 근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가구는 다 그려, 우리도. 세면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세면대에 들어가는 타일 어떤 거 사용할지라든지 뭐 그냥 안방에 들어가는 가구 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발장은 어떻게 될 거며 우리가 안 그리는 건 사실 키친까지는 안 그리거든. 키친은 이제 전문 업체에 맡기는데 사실 키친도 그 전체적인 왁구는 우리가 사이즈는 다 정해주고 재료 우리가 다 정해주고 내부에 들어가는 싱크라든지 그것만 이제 업체에 맡겨주는 정도고 테이블이나 데스크도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구들 뭐 카시나나 몰테니 뭐 미노티 이런 데서 사겠다 하면은 이제 그런 거 사오고 우리 같은 경우도 도면 양이 꽤 돼. 디테일이라는 게 사실 챙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게 되는데 맞아.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랑 실제 업체들, 자재 업체들 혹은 시공에서 더 채워서 나가야 될 부분이랑 그 선을 어디까지 정하냐가 한국에서는 아직은 조금 많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시공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제 뭐 디테일 도면 그리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그 오차는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치. 내가 그리는 디테일 도면을 아무리 뭐 아구가 딱딱 맞게 다 찾아보면서 그렸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업자가 이거를 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제가 그거 갖고 검사하지 않으면 완전 현장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가 유독 좀 더 심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맞지 않는 뭔가 보강이 더 필요한 거였는데 그 보강을 그리지 않아가지고 시공사가 한 번 더 보강을 하고 제가 그걸 이제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테일 도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시공되는지를 봐야지 괴리를 좀 더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저도 뭐 이것보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도면보다는 덜 디테일하게 그렸는데 여기 와서 항상 우리 소장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달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어떤 식으로 교합을 할 거고 뭐 그걸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구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제 가구를 그릴 때도 그래서 나사를 어떻게 박을 거고 이 나사가 어떻게 하면 안 보일 거면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다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채워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도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쨌든 일을 할 거잖아. 깝깝하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나도 사실 얘기를 많이 듣긴 해,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 자기 소장님이 독일에서 디테일 많이 그렸던 분이고 실제로 그 시 행사에 도면 넘길 때 도면 다 그려주신다. 근데 이거는 하기 힘듭니다라고 하신다는 거야. 그런 거를 여러 번 맞닥뜨릴 때, 건축할 때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솔직히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설계비를 많이 받고 조금 좋은 예산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기보다 일본의 수많은 건축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받는 그 일본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신건축, 신켄치크라는 잡지 보면은 사실 거기에 있는 집들이라든지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비싼 집들이나 비싼 프로젝트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 되게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고 왜냐면 결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한정적이고 그 재료를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깨끗하게 보이냐, 더럽게 보이냐 그 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면은 한번 그려봐야지. 나도 이제 나중에 한국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려보고 타협점을 찾아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을 좀 더 들이더라도 몰라.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나중에 나도 이렇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시간을 들여서 도면을 그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내가 이번 온더 테이블에서 이 디테일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직 부족해. 그렇잖아. 경력도 부족하고 뭐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한데 건축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진짜 하나도 신경을 안 썼었어.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건축 필드에 나가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면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표현을 이것을 구축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 물론 그냥 말로 여기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기 마감 이렇게 해주세요. 말은 할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 이 도면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그려봐야 진짜 도면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보스는 항상 그런 말해. 도면 그릴 줄 알아? 처음에는 이 도면 그릴 줄 알아라는 이야기가 캐드 할 줄 알아?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 근데 이제 연차가 연식이 좀 들다 보니까 그 도면 그릴 줄 알아? 도면 뭐 그릴 수 있겠어? 이 질문이 이런 디테일을 다 알고 디테일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어로 이제는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웬만한 뭐 한 초년생한테는 도면 그리는 걸 많이 맡기진 않아. 그러면 뭐 맨 처음에 계획 설계 때 뭐 모형 만들거나 뭐 공간 디자인하거나 이 정도고 실제로 이제 실시 도면을 그리고 그러는 건 조금 이제 고연차에 그치. 이제 실제로 잡게 된다. 음, 사실 그게 맞지. 이거를 다 교과서적으로 이 재료랑 재료가 만날 때 몇 자리 앵글을 쓰고 이런 거를 다 교과서적으로 배우기는 불가능할 거고 진짜 한 번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협의를 해보고 한 사람들이 이걸 그릴 수 있을 텐데 더구나 그 정도 양과 그 정도 디테일의 도면이 나간다고 그러면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또 중요한 게 좋은 시공사를 만나는 것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사실 뭐 제일 간단한 뭐 이런 디테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몰딩을 없애고 싶어서 마이너스 몰딩으로 해서 그 합판을 두 겹 쓰는데 한 겹을 좀 짧게 해서 1cm를 띄워가지고 거기로 이제 뭐 저기 저가 주택 같은 거 벽지니까 벽지 마라만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만 도면에 그려놔도 안 보고 그냥 나중에 현장 가보면 다 그 PVC 몰딩으로 다 돌려쳐져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우징 업체나 하우징 업체보다 더 밑에 있는 영세한 이제 시공자들은 뭐 그런 게 현실이니까 거기서 이제 또 건축가들은 이거 뭐 그려줘봤자 안 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현장 가서 진짜 뻔뻔하게 작업자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디테일을 잘 챙기게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고. 또 반대로 시공자 같은 경우는 이 시공자 잘한다. 그래서 뭐 건축 명장 같은 상 받고 이런 데들은 건축가가 도면 그려와도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이 정도 디테일이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해서 알아서 잘하는 시공사들이 요새는 많이 좀 영향을 나타나요. 전에 내가 그 하던 프로젝트, 논현동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입찰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세 업체가 다 지금 요 업계 이제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건물들을 이쁘게 깨끗하게 잘 짓는 그걸로는 이제 탑3에 드는 건설사들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나도 되게 지금 기대 중이야. 그런 데는 얼마나 도면을 잘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물론 디테일을 다 그려주지 못했지만 어떻게 잘 해석해서 시공을 해줄지 기대가 좀 되고 있어.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디테일 관련된, 건축의 디테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다른 건물들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아마 다음 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댓글로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분이 도시재생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건축적인 이슈를 한번 다뤄주시는 건 어때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재밌을 것 같다.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라든지 앞으로의 건축적인 이야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태양열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좀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독일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선두주자니까 조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다음 달 정도에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축 혹은 외국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공간에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건쟁이 산디아빠 외노자였습니다. 입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